지금 미국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구의 황제 르브론 제임스의 포스터가 걸려있던 자리, 스테픈 커리의 영상이 나오던 전광판. 그 가장 비싼 자리를 점령한 것은 NBA 스타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배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미국의 유명 마케팅 분석 업체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현상을 두고 설명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불모지라 불리는 미국에서, 그것도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스포츠 리그인 NBA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위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된 광고만 무려 30여 개. 단순히 개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금융, 패션, 식품, 항공, 그리고 테크놀로지까지. 한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그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기업들은 1초에 수억 원이 오가는 마케팅 전쟁터에서 오직 이 한 남자에게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손흥민이 돈을 많이 번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30개의 광고 계약서 뒤에 숨겨진 미국 현지가 경악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위력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아침 7시로 돌려보겠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 직장인의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삼성 갤럭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화면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뜹니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먹으며 주스를 마십니다. 그 병에도 손흥민이 웃고 있습니다. 출근을 위해 옷장을 엽니다. 버버리 코트를 걸치고 투미티 UMI 가방을 듭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 펩시 광고판 속 손흥민이 그를 반깁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하루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공기처럼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역의 파괴입니다. 과거 스포츠 스타의 광고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포츠 브랜드, 혹은 에너지 드링크 정도였죠. 운동선수는 땀을 흘릴 때 가장 멋지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 공식을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그는 땀냄새 나는 유니폼을 입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런던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가에서 고독한 눈빛으로 버버리 트렌치코트 깃을 세웁니다. 혹은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화보에서 조각 같은 복근을 드러내며 섹시신 볼로서의 매력을 과시합니다. 패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아시아 남성 모델은 서구권에서 공부 잘하는 너드 혹은 무술가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그는 강력하면서도 우아하고 섹시하면서도 소년 같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앰버서더라는 자귀를 수여하는 건 그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브랜드의 품격을 대변하는 얼굴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모델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그의 이미지를 삽니다. 30개의 브랜드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가진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월드클래스라는 압도적인 실력이 자신들의 제품에 투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이식 수술과도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괴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NBA 스타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 불립니다.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이들의 인스타 게시물 하나 가치는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들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특정 글로벌 캠페인에서 손흥민의 도달률과 실질적 구매 전환율이 NBA 탑티어 스타들을 상회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마케팅 전문가 앨런 아담스는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4대 스포츠 미식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데 왜 손흥민인가? 르브론에게는 안티엔티가 있다. 그의 정치적 발언이나 거친 행동은 호불호를 만든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안티가 없다. 그는 무결점의 아이콘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 실제로 손흥민이 광고하는 브랜드들의 주가를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가 모델로 발탁된 직후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제품이 완판되는 현상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일명 손흥민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0개의 광고가 그의 축구 인생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광고를 많이 찍는 선수는 돈독이 올랐다, 훈련할 시간에 화보나 찍는다는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호날두도 메시도 베컴도 피할 수 없었던 비난입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소니가 또 광고를 찍었어. 제발 더 찍어줘. 그가 우리 팀에 남을 수 있게 주급을 더 챙겨주란 말이야. 그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떠난다. 쉬는 날 광고를 100개를 찍든 우리는 상관 안 해. 그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NBA 스타들도 가지지 못한 손흥민만의 독보적인 위상, 절대적 지지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인성으로 방어하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 앞에서 미국 현지의 마케팅 공식은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대체 언제 쉬는 걸까요? 시즌 중에는 살인적인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비시즌에는 국가대표 소집으로 지구 반바퀴를 돕니다. 그 틈을 쪼개 30개의 광고를 촬영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려한 광고판 뒤에 숨겨진 인간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촬영 감독은 자신의 SNS에 이런 일화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와 스포츠 영웅들을 촬영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각했고 까다로웠으며 빨리 끝내라며 시계를 보곤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날은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이어진 고된 촬영 내내 단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NG가 나면 스태프 탓을 하는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라며 먼저 뛰어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모두 끝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50명의 스태프 전원이 경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조명 막내 스태프에게까지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한국식으로 인사를 건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앞다투어 그와 재계약을 하려는 진짜 이유. 단순히 그가 축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는 태도, 존중의 품격이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에게 광고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간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는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0개의 광고는 그 고결한 태도에 세상이 보내는 찬사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광고가 무슨 대수냐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의 얼굴이 걸려있는 시대 말입니다. 손흥민이 광고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성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아시아 소년도 노력과 인성만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증명.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 오직 실력과 미소로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다는 희망. 미국 현지가 경악한 것은 그가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성이라는 가치를 이 한국인 선수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손흥민의 광고를 보며 꿈을 키우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광고는 30개가 아니라 300개가 되어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영웅의 대관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길을 걷다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마주친다면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라 역사가 쓰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새벽 공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4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위치한 LAFC 훈련장 진입문은 이미 마비 상태였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천 대의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찢어놓았습니다.
훈련장 보안을 담당하는 사설 업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것이 대규모 시위이거나 폭동의 전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폭력이 아닌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은 단 한 사람, 대한민국이 낳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149년이라는 축구 역사상, 아니 미국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훈련장 앞이 이토록 거대한 인파로 인해 물리려고 봉쇄된 것은 명백히 이번이 최초입니다. 도대체 로스앤젤레스의 새벽,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개막전을 이틀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통상적으로 MLS 구단의 훈련장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팬들 또한 선수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처음 도착했을 때조차 훈련장 앞에는 기껏해야 수십 명의 파파라치와 극성 팬들이 모여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 훈련장 정문 앞에는 이미 텐트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여 명으로 시작된 줄은 불과 2시간 만에 2km를 넘어서며 인근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현지 주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으며 두꺼운 패딩과 침낭에 의지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곤함 대신 설렘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소니라는 두 글자가 적힌 피켓과 태극기, 그리고 토트넘과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인종 구성이었습니다. 단순히 한인 교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5천여 명의 인파가 오직 손흥민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 모여든 것입니다. 현장의 긴박함은 오전 7시가 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훈련장 보안 책임자인 마이크 앤더슨 씨는 현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나는 20년간 LA 레이커스와 다저스의 경우를 맡아봤지만 훈련장에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오픈런을 하는 광경은 난생 처음 본다. 이것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장이 아니다. 단지 축구 선수의 훈련을 보기 위해, 아니 출근길의 3초를 보기 위해 이 많은 사람이 밤을 새웠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그의 말처럼 이것은 상식을 파괴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군중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 인파가 몰리면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훈련장 앞은 기묘할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고 쓰레기를 줍는 팬들의 모습은 미국 경찰들조차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손흥민의 얼굴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손흥민이라는 인격체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대해 미국 축구의 전설 랜던 도노반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유럽 축구를 동경해왔다. 하지만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 메시가 신기의 존재라면 손흥민은 인간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황제다. 도노반의 이 발언은 정확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원정을 온 메시의 팬들조차 훈련장 앞에 늘어선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을 보고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 역시 현지 중계진과의 대화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수 생활 동안 수많은 스타를 봐왔다. 하지만 훈련장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힘은 오직 진심에서 나온다. 손흥민이 지난 10년간 보여준 태도,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쏟아낸 땀방울의 무게를 팬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저 5,000명의 인파는 그 땀방울에 대한 보답이다. 앙리의 분석처럼 팬들은 손흥민의 화려한 골 장면보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겸손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전 9시 검은색 밴 한 대가 훈련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5천여 명의 군중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소니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 대신 웅장한 합창이 로스앤젤레스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차량이 멈추고 문이 열리자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환한 미소로 팬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과 경호원들은 훈련 시간 지연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손흥민을 곧바로 훈련장 안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중하게 그들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펜스 가장 끝, 밤새 추위에 떨며 자신을 기다린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손을 흔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한 멕시코계 가족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토트넘 유니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낡은 유니폼에 정성스럽게 사인을 한 뒤 자신이 입고 있던 트레이닝 재킷을 벗어 휠체어를 탄 아버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없이 직접 스페인어로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5,000명의 팬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훈련장에 들어가야 할 슈퍼스타가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기꺼이 3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며 일일이 눈을 맞추고 감사를 표하는 모습. 이것은 연출된 쇼맨십이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이 배어있는 그의 인품이 무의식 중에 드러난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훈련 전 인터뷰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선수들에게 항상 팬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내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팀 소속 선수가 아니지만 우리 선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상대팀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축구인으로서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적장마저 감동시킨 손흥민의 태도는 순식간에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훈련이 끝난 뒤에 밝혀졌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느라 예정된 팀 미팅 시간에 10분가량 늦게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스타 선수라면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라커룸에 들어서자마자 코칭 스태프와 동료 선수들 전원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나를 기다려준 팬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만큼 훈련이 끝난 뒤에 남아서 보충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료 선수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보여준 이 겸손함과 책임감 앞에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거인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훈련장 앞을 가득 메운 5,000명의 인파,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진심을 다하는 손흥민의 모습은 우리에게 스포츠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은 통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언어와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야말로 손흥민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그가 진정한 월드클래스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스앤젤레스의 훈련장 앞은 손흥민을 보기 위한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통해 잊고 있었던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2월 22일 개막전이 열리는 그날 경기장은 아마도 90분 내내 손흥민의 이름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며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타국에서 국위 선양을 넘어 존경받는 인물로 우뚝 선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타지에서 외롭게 하지만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경기 당일 더욱 놀라운 현장의 반응을 담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유례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중미 축구 역사 100년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단 6개월 만에 한 도시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149년 역사를 자랑하는 잉글랜드 축구의 심장, 런던에서도 10년이 걸렸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 모든 상식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신의 이식 수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LA 시내 한복판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보수적인 미국 스포츠계가 이토록 경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 LA 시내에서 가장 거대한 빌딩 외벽에 거대한 형상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과거 LAFC가 온두라스의 강호 레알 에스파냐를 상격하며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년 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1차전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고 부안가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북중미 무대를 초토화했을 때조차 미국인들은 이토록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LAFC는 이미 북중미의 깡패라 불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도시의 영혼을 대변할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훈련장 온도는 영상 25도, 습도는 40%의 완벽한 날씨였지만 그 주변을 감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훈련장 앞은 새벽 4시부터 몰려든 인파로 인근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순결을 느끼기 위해 모여든 신도들에 가까웠습니다. 손흥민이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훈련장 주변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터져나온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 미국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보아왔던 스타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나타났음을 말입니다. 주연의 반응은 더욱 파격적입니다. 과거 미국 축구의 기틀을 닦았던 데이비드 베컴은 최근 인터뷰에서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차러 온 것이 아니다. 그는 미국 축구의 문화를 통째로 재설계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 역시 거들었습니다. 이것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경기장 밖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압도적인 아우라는 오직 하늘이 선택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산이다. 심지어 현지 중계진은 경기 도중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은 순간조차 그를 비추며 우리는 지금 축구 그 이상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화려한 벽화와 경제적 가치에 주목할 때 정작 손흥민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LA타임즈는 손흥민은 훈련이 끝난 뒤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잔디를 정리하고 어린 유소년 선수들의 운동화 끈을 직접 묶어주었습니다. $10,000가 넘는 초호와 저택에 거주하면서도 그는 매일 아침 지역 노인들을 위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자선 행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경악한 진짜 이유입니다. 실력은 세계 최고인데 인성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토트넘에서 10년이 걸렸던 헌정 벽화가 이곳 LA에서는 단 6개월 만에 그것도 2번이나 세워졌는지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히 골을 잘 넣는 공격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도시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진정한 리더를 갈구해왔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 갈증을 단숨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과거 레알 에스파냐를 4대0으로 대파하며 북중미를 호령했던 LAFC의 강력한 화력에 이제는 손흥민이라는 영혼이 이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명백히 무너져가던 스포츠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개막전 직후에 밝혀졌습니다. 메시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을 때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선수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러 온 저 아이들에게 꿈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뛴다. 이 발언이 유출되자 미국 축구계는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메시조차 도달하지 못한 리더십의 경지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런던 북부의 차가운 펍에서 아스널 팬들마저 잔을 내려놓고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던 그 품격이 이제는 태평양 너머 천사의 도시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이긴 6개월. 이것은 물리적 시간의 승리가 아니라 진심이 닿는 속도의 승리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유니폼 판매량 1위, 구단 가치 2조 원 돌파라는 수치들은 그저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조명보다 더 눈부신 것은 경기장 구석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에 한국인의 정과 배려,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LAFC의 팬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흥민의 시대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생애에 손흥민 같은 선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